여기 한 외국인 남자가 직장 동료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그 남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자는 누군가에게 꼭 안겨 눈물을 쏟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외국인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IT 회사인 테크솔루션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테크솔루션스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며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저는 아시아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출장지에는 중국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중국과 한국은 기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소비자 시장도 넓어서 우리 회사에서 꽤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현지 기업들과 손잡고 공장을 세워서 생산 비용을 줄일 계획이었어요. 중국은 자원과 인력이 풍부하고 인건비도 저렴해서 다양한 생산 공정을 현지에서 처리하기에 딱이었죠. 그런 점에서 중국은 아주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경제적 파워가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기술 혁신과 발전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죠.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교환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릴 계획이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최신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이를 통해 회사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봤죠. 이번 아시아 출장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 각각 한 달씩은 머물러야 했어요. 원래라면 흥미로운 도전이었겠지만 제 아내 사라가 최근에 우울증을 겪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라가 우울증을 겪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어요. 그 원인은 주로 육아 때문이었죠. 우리 딸 엠마는 활기찬 아이지만 사라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어요. 저는 회사 일에 치여서 집안일과 육아를 거의 도와주지 못했어요. 사라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지나쳤죠. 사라는 점점 지쳐갔고 일상적인 일조차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출장 소식을 사라에게 알리자 아내는 다른 사람이 대신 가면 안 돼 라며 제 출장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라는 이미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회사 일을 핑계로 집안일과 육아에 소홀했던 제 탓에 아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취소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아시아 출장의 업무를 맡은 사람은 저인데 제가 빠지게 되면 남은 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개인 사정을 이해해 줄 것 같진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이 상황을 회사에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회사에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저희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중국과 한국에서 머물 숙소도 더 업그레이드 해주었고 덕분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중국에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중국 출장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중국인 동료 리웨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났거든요. 리웨이는 항상 중국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중국의 발전 속도, 경제력, 그리고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 친구는 중국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기술 산업은 물론이고 도시의 규모와 인프라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베이징을 보면 그 발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베이징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고 도시 전체가 현대적이면서도 역동적이라며 중국에 간다면 대륙의 스케일을 몸소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징에서 출장 일정을 마치면 바로 한국으로 가지 말고 상하이도 꼭 가보라고 추천해줬어요. 그러면서 중국인 동료는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열차가 있는데 열차는 장장 1368km를 약 4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초고속 열차이니 꼭 한번 타보라고 했어요. 그 열차에서 중국 기술 발전의 정도를 체감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덕 샤오룽바오는 꼭 먹어야 한다면서 맛집 리스트도 줬는데 해산물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여러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중국 동료에게 중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 출장을 통해 그 친구가 말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비록 평일 낮에는 제가 일을 해야 하고 주말에나 가족과 중국 곳곳을 다녀볼 수 있겠지만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아내와 딸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장시간 비행 끝에 중국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짐을 찾으러 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의 공항은 생각보다 지저분했고 공기도 탁한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불쾌한 냄새가 났고 불쾌한 냄새의 원인은 공항 군데군데 널려있는 쓰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우리는 여러 번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다니고 길거리에 대놓고 침을 뱉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바닥에 뱉어진 침을 피하면서 걷기 바빴어요. 게다가 공항의 큰 홀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다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게 다투는 것인지 원래 말투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사라는 점점 불안해 보였고 엠마는 놀란 듯 저를 꼭 잡았습니다. 장시간 비행에 피곤했던 저희 가족은 공항 내 카페테리아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하지 않은 중국 사람들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테이블 위아래 할 것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무관심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태도 역시 매우 불친절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항의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실도 역시 매우 지저분했고 대소변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을 몇 번을 보게 되었네요.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코를 찔렀고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딸과 함께 화장실에 갔던 사라 역시 저와 같은 상황이었는지 얼른 공항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저도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한 나라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장소가 공항이라면 중국 공항에서의 경험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경제 대국답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오가고 있었지만 중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예상 밖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가족의 험난한 여정은 공항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서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공항 밖의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바닥에는 담배 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우통을 벗고 다니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눈살이 찌푸려지던지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마침 우리 가족을 마중 나오기로 했던 현지 직원을 기다리고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국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음료 캔을 길가에 던지고 가버렸고 그 캔은 저희가 있는 곳으로 날라와 엠마의 발뒤꿈치를 가격했습니다. 엠마는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사라는 황급히 딸을 달래며 그 남자를 노려보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제 갈 길을 가버리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 화가 났지만 사라와 엠마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동료 리웨이한테서 중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들었던 저는 제가 상상했던 중국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이 경험한 중국의 모습은
기대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지저분한 환경, 대기오염, 불친절한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실망스러웠죠.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전 세계의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진국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이런 정도라면 다른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라 불러도 되겠구나 싶었죠.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아요.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면에서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직접 겪은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만큼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 가족은 미리 예약된 베이징의 어느 호텔에 도착했어요. 오랜 시간의 비행과 공항 그리고 중국의 길거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영혼이 탈탈 털린 우리 가족은 금방이라도 침대에 쓰러져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죠. 긴 비행으로 저희는 모두 피곤했고 딸도 빨리 쉬고 싶다며 투정을 부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직원에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었더니 저희를 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빨리 쉬고 싶어서 방을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아이와 함께 묵어야 해서 비흡연 객실을 예약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직원을 다시 불렀더니 그는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방을 바꿔달라고 하니 지금은 빈 방이 없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아이가 너무 피곤해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방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환기를 시키고 아이가 배고프다 해서 룸서비스를 시키려고 했는데 주문하는 메뉴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몇 가지 메뉴를 말했는데도 늦은 시간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서 호텔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가능한 몇 가지 메뉴를 겨우 찾아서 주문했어요. 아이는 피곤하고 배고파서 졸고 있었고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설마 너무 늦게 오진 않겠지 했지만 결국 1시간이 지나도 룸서비스는 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늦냐고 물었더니 곧 도착할 거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거의 2시간을 기다렸어요. 아이는 결국 잠들었고 아내는 지쳐서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조리 중이라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2시간을 기다리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음식을 먹고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중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중국 음식이야 처음엔 맛이 좋았지만 생각보다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금세 속이 니글거렸고 건강에도 좋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배가 아프다며 중국 음식을 거부하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직전엔 아이는 빵만 먹은 것 같네요.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엔 가족들과 중국 곳곳을 다녔는데 매번 다닐 때마다 느낀 것은 중국은 공기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제가 아이와 아내를 중국에 데려온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죠. 중국에서 계속 살면서 이런 공기를 마시다간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단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도 중국에 와서 만리장성은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만리장성도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중국인들과의 소통이 너무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언어적인 어려움을 너무나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뭐가 궁금하더라도 불친절한 중국인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마치 화내는 느낌의 그 말투는 중국에 있는 내내 거슬렸어요. 어서 빨리 중국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이면 어쩌지 싶어 아예 출장 자체를 빨리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많은 실망을 했고 공기질이 좋지 않아서인지 매일 피곤함이 쌓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출장 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향할 때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뒤로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가족은 한국 공항의 첫 인상에 감탄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공기도 맑고 쾌적했죠.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중국 공항에서는 지저분한 환경과 불쾌한 냄새, 불친절한 직원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인천공항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정말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반짝했으며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피로함을 배려한 듯 곳곳에 있는 안내 표지판들은 이해하기 쉽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여긴 공기도 맑고 깨끗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저와 아내는 안도감과 함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중국 공항에서는 담배 연기와 대기 오염으로 딸아이가 기침을 멈추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어서 딸아이도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물론 화장실에서 좋은 향기까지 나더라고요. 바닥은 반짝였고 모든 칸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중국 공항 화장실에서의 불쾌한 경험과는 천지 차이였죠. 세면대에는 비누와 핸드타올이 잘 구비되어 있었고 손을 씻고 나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에서부터 큰 차이가 느껴졌어요. 또한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우리의 질문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었고 공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짐을 찾고 무사히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이어졌어요. 딸아이는 창밖을 보며 연신 감탄했고 저와 아내는 한국에서의 좋은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어쩜 같은 아시아인데도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건지 놀라웠죠. 그리고 한국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청결함과 서비스 정신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친절한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체크인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직원들은 항상 미소를 띠며 우리의 질문에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방 안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침대와 욕실은 물론 작은 디테일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호텔은 객실 서비스도 훌륭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요청하자마자 신속하게 가져다 주었고 어떤 요청에도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자니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중국 호텔에서는 체크인 과정이 길고 지루했으며 직원들의 태도도 불친절했죠. 방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담배 냄새가 가득했고 청결 상태도 형편없었습니다. 게다가 룸서비스도 늦게 도착해서 겨우 먹었잖아요. 그런 실망스러운 경험을 한 후 한국 호텔에서의 경험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나 아내 그리고 딸도 매우 만족했는데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평일엔 일을 하고 주말엔 가족과 함께 서울 도심 곳곳을 구경하면서 놀았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가 롯데월드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주말이라 롯데월드에 사람이 정말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줄서기가 생활화되어 있어서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줄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 법도 했지만 모두가 차례를 지키는 모습은 매우 보기 좋았어요.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죠.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먼저 가려고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일이 많아서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롯데월드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라 해서 가봤는데 저희 부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이도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푸드코트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는데
하나같이 정말 맛있었어요. 또 롯데월드몰에는 다양한 매장이 있어서 가족끼리 구경하고 쇼핑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롯데월드를 방문한 것에 대만족이었죠.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해 밖으로 나섰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밤이 되면 생기가 사라지는 미국의 도시와는 달리 한국의 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에 한국은 정말 편리했어요. 한국에서는 흡연 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죠. 덕분에 아이와 함께 걷기에도 안심이 되었고 어디를 가든 쾌적했습니다. 길거리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어서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길거리 흡연이 흔해서 아이와 걷기 불편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담배 연기 때문에 아이가 기침을 자주 했고 공기도 탁하게 느껴졌죠. 또한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많아서 청결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잘 정돈된 길거리를 보면서 높은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한식의 다양함과 신선함에 감탄했죠.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비빔밥은 우리 가족 모두가 즐겨 먹은 메뉴였어요. 모든 음식이 신선하고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딸아이는 떡볶이를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죠.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기름진 중국의 음식을 먹다가 배탈이 나서 고생한 딸에게 미안했고 한국에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어디를 가냐며 말을 걸어주고 친절하게 길을 찾아주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 달랐죠. 중국에서는 길을 묻는 것조차 어려웠고 영어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힘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덕분에 한 달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아내의 우울증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아내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아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가족 모두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나라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친절함, 쾌적한 환경과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우울증을 호전시킬 만큼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이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고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음에는 출장이 아닌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고 여러 도시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은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조만간 한국을 또 방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